반갑습니다. 디자인살롱 줌살롱입니다. 이번 강의가 포토샵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강의는 포토샵 시작이 되는 새로 만들기 입력창, 도큐멘트 설정창이죠. 이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지난 강의 1강이죠.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과 이 작업 영역 화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토샵 시작과 동시에 홈 화면을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편집, 환경 설정, 일반으로 들어가셔서요. 홈 화면 자동 표시 이 부분을 체크하거나 또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전이 낮은 포토샵 사용자들은 이 홈 화면 자동 표시 기능이 없습니다. 작업 영역의 모양새, 즉 패널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색상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는 창에서 우리가 색상 관련된 패널을 꺼내놓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문자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는 창에서 문자 관련된 패널을 꺼내놓고 쓰실 수도 있겠지요. 이와 같이 패널 구성은 여러분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적절하게 꾸며주시면 되겠지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 명령을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이 작업 영역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불러올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지요. 자, 상단을 보시면 이와 같이 불러온 이미지들은 탭으로 자동으로 묶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탭으로 묶이지 않는 경우는 편집, 환경 설정, 작업 영역으로 들어가셔서요. 탭으로 문서 열기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낮은 버전의 사용자들은 탭으로 묶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해 놓겠습니다. 유동 문서창 및 도킹 사용 이 부분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는 이미지가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스냅 기능 설명했지요. 근처에 갔을 때 자석처럼 탁 달라붙는 기능이 스냅이죠. 그 스냅 기능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달라붙지가 않지요. 컨트롤 누르고 K를 눌러서 빠르게 환경 설정 창을 연 다음에 작업 내역 이 항목 체크 해제됨 이 부분 다시 체크해 놓겠습니다. 확인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냅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지난 강의 1강이지요.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포토샵은 다양한 돌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돌발 사항들이 작업 진행을 못하게 만들지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새로 만들기입니다. 홈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작업 영역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단축키 컨트롤 N입니다. 이 명령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 문서창입니다. 사전 설정된 템플릿 양식이죠. 그러한 양식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기 하거나 이쪽 부분이죠. 세부 설정 그러한 부분 사항들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우리가 새로 만들기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작업한 양식들 템플릿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저장해 놓은 템플릿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진과 관련된 템플릿, 인쇄 관련된 템플릿 그러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양식들을 또 이동 이 부분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더 많은 양식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버전의 포토샵일 경우 템플릿 영역이 없습니다. 또 템플릿이 보이지 않고 세부 설정 부분 이 부분만 간결하게 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환경 설정을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에서 환경 설정 일반으로 들어가셔서요. 이 부분이죠. 레거시 세문서 인터페이스 사용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 새로 만들기 누르면
이와 같이 템플릿 영역이 보이지 않고요. 세부 설정 부분만 간결하게 보이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K를 눌러서 이 부분 다시 체크 해제해 놓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명령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창을 열어 놓겠습니다. 사전 설정 세부 정보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 없음 1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제작을 눌렀을 때 이 제목 탭 부분에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다시 닫기 누를까요? 제목 없음 1 즉 제목 입력란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 주셔도 되겠지만 특별하게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기본값 쓰셔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폭, 높이, 그리고 해상도, 색상 모드, 배경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기와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픽셀 대신 제가 센티미터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10cm 높이도 10cm로 지정해 주시고요. 기본값 70으로 놓고 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새 이미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로 재보면 이게 10cm가 정확하게 나올까요? 자로 재봤더니 정확하게 10cm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cm로 똑같이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모니터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모니터로 봤을 때는 그 10cm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작은 화면에서 봤을 때 그 10cm는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센치나 밀리미터 등은 화면상에서 그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쇄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10cm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닫기 종료시키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픽셀로 놓고 이미지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해 줘 보겠습니다. 500 정도 주겠습니다. 높이도 500 정도 주시고요. 해상도 72에 마치겠습니다. 기본 해상도입니다. 자, 제작을 눌렀을 때 이 500이라는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건지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모니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올 건지 예측이 되셨습니까? 잠시 닫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창을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죠. 최소화 버튼이죠. 눌러서 포토샵을 잠시 화면상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스플레이 설정 이 명령을 클릭해 주시고 보시면 디스플레이 해상도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모니터의 경우는 가로 방향으로 1920, 세로 방향으로 1080 픽셀이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마다 모니터도 다르고 이러한 해상도도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이 크기가 가장 대중적인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가의 모니터들은 더 많은 픽셀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 4K 모니터들도 있지요. 아무튼 닫기를 눌러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포토샵을 열어놓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조금 전과 동일하게 500픽셀 다시 설정해 줘 보겠습니다. 72. 자, 이제 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500픽셀은 여러분의 모니터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보여질지 대충 감을 좀 잡으셨어요? 자, 제작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죠? 제 모니터 가로 방향으로 1920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4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한 500 픽셀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픽셀을 만든 이 이미지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단위와 다르게 다양한 모니터에서 그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보일 것 같습니까?
역시 다르게 보입니다. 높은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 모니터를 기준으로 500이라는 픽셀이 아주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낮은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500이라는 픽셀이 그 모니터 화면 가득 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미지가 품고 있는 픽셀 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느 모니터에서 보더라도 그 이미지의 픽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쇄용 이미지가 아니라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블로그를 꾸미거나 유튜브 또는 어떤 쇼핑몰 디자인, 그러한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 이미지 크기의 기준이 바로 픽셀 수입니다. X 버튼을 눌러서 새 이미지 파일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그 해상도의 기준은 72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쇄용 이미지를 만들 경우는 그 해상도를 보통 300 정도에 맞춥니다. 물론 단위도 그 인쇄 크기에 맞게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되겠지요. 인쇄용 이미지라 할지라도 인쇄되는 종이의 품질이 낮거나 또는 인쇄 크기가 대형 사이즈 인쇄를 할 경우는 작업 속도를 감안해서 해상도를 300이 아닌 그 이하로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따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모드입니다. RGB 색상, CMYK 색상, 대표적인 색상 모드들입니다. 보통의 경우 포토샵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 이 RGB 모드 색상 모드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쇄할 이미지를 제작할 경우는 CMYK 색상 모드를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는 분은 잉크를 확인해 보시면 빨강이나 파란색 잉크는 없습니다. 사이안, 마젠타, 노랑, 블랙 잉크가 있는데요. 인쇄의 기본 4색 CMYK 색상입니다. CMYK 색상 모드로 놓고 설정을 해주셔도 우리 컴퓨터 안에는 이러한 잉크들이 없지요. RGB, 즉 빛의 충돌에 의해 만들어진 색상을 가지고서 이를 흉내내 주는데 실제 인쇄물 결과하고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RGB 보드가 기본입니다. 비트 심도는 8비트를 놓고 쓰시면 되고요. DSLR 카메라로 저장되는 포맷 중에 하나인 RAW 파일일 경우는 그 이상의 비트 심도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8비트에서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다 제대로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8비트 놓고 쓰시면 되고요. 배경 내용은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바탕, 즉 배경이 되는 색이죠. 흰색이나 투명을 놓고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색상을 지정해서 어떠한 배경색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검정색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고급 옵션에는 색상 프로필과 픽셀 조명비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 프로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색상 모드, RGB 색상이라 할지라도 만든 업체에 의해서 RGB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도비 RGB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니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RGB는 sRGB입니다. 이거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셀입니다. 포토샵은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는 모두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픽셀 조명비는 정사각형 픽셀을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과 높이가 달랐을 경우 그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트보드 부분은 작업 대지라고 하는데요. 그 대지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의 단위는 픽셀 퍼 인치로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로 픽셀 퍼 센티미터로 놓고 작업했을 경우는 파일 용량이 상당하게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지요.
만약 이 설정 값들을 반복해서 자주 사용한다면 저장해 놓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0, 200, 그리고 배경색도 제가 이러한 색 이미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사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저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장된 이 탭을 눌러서 저장된 부분을 빠르게 이 사전 설정 창으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제작 눌러볼까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올라왔죠. 질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폭을 비교적 큰 크기 한 1600 정도 줘볼까요? 1600 픽셀, 그리고 높이도 한 1000 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72 RGB 흰색 놓고 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제 모니터의 경우 가로 해상도가 1920 픽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만든 1600 픽셀의 이미지 크기가 좀 작아 보이지요. 이는 작업 영역 공간에 비해 비교적 큰 크기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한 화면상에 다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축소된 크기로 자동 맞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죠. 제목 탭 부분을 보시면 현재 66.7% 크기로 축소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거나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 1을 눌러 100% 크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하 좌우에 스크롤 바가 생길 수 있겠지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눌러 이미지 크기를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이미지를 제작할 경우 폭과 넓이는 여러분의 모니터를 참고해서 픽셀 단위로 지정해 줍니다. 해상도는 72, 단위는 픽셀 퍼 인치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8비트 골라주시고요. 배경 내용은 적당한 색으로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용 어떠한 이미지를 제작할 경우는 폭과 높이는 인쇄되는 그 종이의 크기에 맞춰 주시면 되겠죠. 현재 A4 규격 용지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나 또는 센티미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기본 300dpi가 기본이지만 또한 상황에 맞게 조금 낮춰줄 수도 있겠지요. 300 이상의 해상도를 줬을 경우는 사람의 눈으로 구별되는 퀄리티의 차이가 좀 미미하지요. 그 대신 파일의 용량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00 해상도에서 조금 낮게 주거나 300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위는 픽셀 퍼 인치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색상 모드는 CMYK 색상을 지정해 주시거나 RGB로 작업 후 나중에 색상 모드를 CMYK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은 RGB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일부 기능은 CMYK 색상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GB로 작업한 후 CMYK로 나중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비트는 8비트 고정해 주시고요. 배경 내용은 적당한 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인하는 경우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진의 규격이 대부분 인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3 비율이라든가 3:2 비율 사진에서 많이 쓰는 어떠한 그 비율 규격인데요. 대부분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인화의 경우는 인치로 넣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도의 경우는 300이
기본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관람하는 대형 사진의 경우는 그 품질을 조금 낮춰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인쇄되는 색상 모드는 CMYK 모드잖아요. 그렇지만 사진 같은 경우는 RGB 색상 모드를 주로 씁니다. 또한 집에서 뽑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도 오히려 RGB 색상 모드를 뽑았을 때 더 선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